안녕하세요. 경희보금한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신에 성공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비교적 젊은 연령의 환자분이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데 이렇게 좀 젊은 분이 내원하셨길래 30대를 젊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요즘 임신 준비 중인 부부의 연령층이 얼마나 고령인지 실감이 나기는 하는데요. 이 30대에 접어든 분이 한의원을 내원을 할 정도였으니 무언가 좀 확실한 걸림돌이 있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초경 이후 늘 월경은 불규칙한 양상이었고, 결혼 후 임신을 계획하고 있어서 최근 해봤던 검사에서는 자궁성근증 경향이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임신 계획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경부터 월경은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던 데에다가 성근증까지 있다고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서 내원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다른 질환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환자분의 스토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내원하면 100이면 100분이면 100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따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운동과 식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 초경부터 월경은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월경 양으로 보자면 극소량으로 묻어나는 수준에서부터 아주 많은 양의 출혈이 지속되어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기는 1, 2주 간격으로 수시로 출혈이 반복되다가 50일 넘게 없기도 하고,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체크를 하고 주기성을 찾으려고 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했으니 얼마나 불규칙적이었는지 상상이 좀 갈만한데요. 그렇게 학창시절과 20대 초중반을 보내고 5년 전쯤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체중이 1년간 10kg나 빠지면서 부정출혈은 더 심해졌습니다. 50kg대 초반이었던 체중이 40kg대 초반으로 줄어버렸더니, 체력도 체력이지만 출혈이 없는 날보다 있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두통,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서 산부인과에서 야즈를 처방받아서 작년에는 한 4개월 정도 복용을 하셨다고 해요. 야즈 복용 중에는 출혈량이 좀 줄었으나 중단하고 나니 다시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니 산부인과에서는 야지 말고 배란 유도를 해서 임신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말을 듣고,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자연 임신을 해보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다라고 하시더군요.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들어보니 초경부터 월경통이 좀 심한 편이었었는데 성근증까지 진단을 받고 나니 통증이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아시겠지만 자궁성근증은 난임이나 유산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분의 몸 상태였습니다. 회사 일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경련에 설사, 소화불량,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평소 손발은 차고 추위도 많이 타는데 반해서 얼굴로는 열감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을 하고,
순환장애가 있는 탓에 손발 저림도 잦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이렇게 팅팅 부어 있었죠. 체중이 줄면서 체력도 좋지 않아서 체중을 늘려보려고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뭐 조금씩 자주 먹어보기도 하고 휴가를 내서 몇 주 쉬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체중은 쉽게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휴가 후에 출근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일어나서 빠진 체중이 더 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임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봐도 이런 분은 몸부터 살펴야 되겠죠. 소화기능도 또는 긴장된 몸 상태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부터 좀 취해야 했습니다.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안 좋았던 몸 상태라 뭐 당장에 체중이 늘거나 체력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도 임신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아서 무언가 이렇게 빠른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두 번의 월경을 그냥 유도하는 거는 그렇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니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몸만 좋아지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신체 상태 개선과 월경 주기 회복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적절하게 잘 잡아야 하죠. 한약 처방도 뭐 침 치료도 그렇지만 식사나 생활 매주 상태를 체크하고 적절한 방향을 이제 모색하기 위해서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할애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마냥 많이 먹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입맛에 맞는 대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불규칙해지기 일쑤라서 본인에게 가장 편안한 식사와 운동 이런 생활 패턴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방도 소화 기능을 봐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 고려해서는 임신이라는 목표 지점이 너무 묘연해질 수 있어서 난소와 자궁 기능의 개선 또는 순환 개선 이런 부분들을 되게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치료 과정에 대해 이제 설명하면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시작부터 말씀은 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하긴 했어요. 치료 중에도 회사 스트레스로 위경련의 응급실도 다녀오고 쉬고 몸살로 체중은 막 빠지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죽이나 뭐 간식은 이렇게 드세요, 식사 조리를 이렇게 하세요, 또는 상황에 맞는 운동이나 생활 관리, 잠 주무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루하루 이렇게 좀 관리를 해 나갔는데요. 치료하는 과정 중에 이제 배란 양상이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경 주기가 좀 회복이 되고 조금 길기는 하지만 40일 정도의 주기성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월경이 지나면서 월경색이 좀 밝아지고 부종출혈도 없어지는 양상을 보였어요. 몸 상태는 본인 입으로 아주 좋아요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터라 지속적으로 생활 관리에 집중을 하면서 치료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세 번째 주기에 배란 양상이 규칙적으로 또 관찰이 되어서 자연임신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기간도 설명을 드렸어요. 월경 주기가 규칙적인 양상을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 약간은 좀 긴 편이라 다음 진료일에는 아직 월경 예정일이 며칠 남아있는 상태였었는데 환자분의 상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어지럽고 아랫배는 콕콕콕 쑤셨다가 풀렸다를 막 반복하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다고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원래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라서 월경 전에 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는 좀 그 정도가 심하다 싶어서 살펴봤더니
자궁 내막도 평상시 사이즈보다 조금은 두꺼워 보여서 며칠 후에도 이 증상이 지속되면 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아기집이 바로 보이는 시기가 아니라서 관찰이 직접 가능한 시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선뜻 말씀드리는 게 약간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넌지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급한 마음에 며칠 못 참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몸이 예민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몸 상태 개선이 완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된 터라, 게다가 성근증까지 있어서 임신 유지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좀 커서 현재는 안태, 그러니까 뭐 임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방을 이제 복용하면서 한 주 한 주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입덧으로 밥은 쳐다보기도 싫고 누워 있어도 힘들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태아는 잘 크고 심장도 잘 뛰고 검진상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버팀목이 좀 되는 것 같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불규칙한 월경에 평소 몸 상태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배란이 좀 규칙적인 양상이 빨리 관찰이 되고 예상보다는 빠른 임신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다가 심지어 이제 이분은 성근증 경향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고 몸 상태를 완전히 개선시키고 나서 규칙적인 월경을 딱딱딱 맞춰서 한 후에야 임신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전 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뭐 말랐다고 체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거나 비만이라고 해서 몇 킬로 이상은 빼야 임신이 가능해요,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본인 상태에 맞는 생활관리, 운동, 식사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정상적인 배란이 유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도 그리고 생활관리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잘 맞물려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